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PR12 발표를 맡고 있는 삼성 SDS 주성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정보 검색에 관한 내용인데요. 기존의 정보 검색 방법이 이제 키워드 기존의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메틱 방식을 조합해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자 하는 방법이 이제 최근에 나와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존의 이제 인포메이션 리트리버에서 렉시컬 어프로치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서를 찾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쿼리가 이렇게 들어오면 쿼리를 처리하고 쿼리에서 그 기존의 도큐먼트들을 미리 인덱싱을 다 해놓습니다. 이 도큐먼트들은 각각의 스타버드를 제외하고 중요한 텀에 따라서 이 텀에 해당하는 문서들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인덱싱을 해놓는데요. 이제 그걸 인버티드 인덱스라고 하고요. 퀴리가 들어오면 그 퀴리에서 텀을 찾고 그 텀과 관련된 도큐먼트들을 인덱스를 통해서 빠르게 찾아내는 이제 그것이 첫 번째 리트리버 스테이지고요. 그 다음에 찾아낸 그 도큐먼트 세트를 좀 더 적합한 순서대로 랭킹을 지정해주는 리랭킹 스테이지가 두 번째로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트리버 스테이지와 두 번째 리랭킹 스테이지를 조합해서 전체 리트리버 검색 태스크를 수행하는 이런 순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이 방법인데 그 엘라스틱 서치라는 플랫폼에서 BM25라는 알고리즘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이 렉시컬 어프로치입니다. 이거 설명드린 것과 같이 쿼리와 도큐먼트 텀의 일치 여부에 따라서 관련된 문서를 뽑아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당연히 렉시컬 어프로치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그게 보캐블러리 미스매치 프로블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딱 퀴리와 일치하는 단어가 없더라도 이제 의미적으로 유사한 그 키워드들이 있으면 그것도 유사한 문서라고 해야 되는데 렉시컬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이 논문에서 예로 든 예는 이건데요. 퀴리가 이제 whether related fatalities,라고 퀴리가 들어오면 렉시컬 도큐먼트에서는 이제 오클라호마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3명의 사망자, 퍼털리티스라는 정확히 일치하는 키워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애리조나, 켄터키, 미저리 등등 각 두 명에 있었고 한 해 동안 한 번의 번개로 인한 사망.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weather related라는 거는 번개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렉시컬 도큐먼트는 이 사망자라는 정확히 일치하는 키워드가 있는 경우에만 도큐먼트를 갖고 오게 됐었고요.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 시멘틱 도큐먼트 같은 예는 이 whether와 related와 fatalities라는 단어가 일치하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읽어보시면 폐쇄된 도로와 빙판 고속도로로 아이다호에서 17중 교통사고로 적어도 한 명의 운전자가 사망했고 시에라네바다 고속도로의 빈결 구간에서 투어버스가 추락했고 시애틀 근처에 100중 뭐 차량 사고가 발생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추운 날씨 때문에 생기는 그런 부상, 사상자들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weather, related, fatalities 어떠한 단어도 들어있지 않았지만 이러한 도큐먼트도 마찬가지로 검색해서 나와줘야 되는 거죠. 설명드린 것과 같이 기존의 렉시컬 어프로치는 이제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문서를 검색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불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리트리버 스테이지에서 시멘틱 모델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이유를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일단 시멘틱 모델이라는 것은 그 렉시컬 모델에 비해서 그 성능이 너무 낮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뉴럴넷을 이용해서 좀 더 의미적으로 유사한 도큐먼트를 찾는 것이 가능은 하지만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코스트가 많이 든다고 합니다. 검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건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 차례 발표드린 그 논문에서 피규어가 이러한 예를 딱 적용시키는 피규어였는데요. 각각의 모델에서 도큐먼트들을 인베딩하고 그 각각의 도큐먼트들이 인베딩된 스페이스에서 유사한 도큐먼트를 찾으면서 그 검색을 수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좀 더 빠르게 검색을 수행하기 위한 그 알고리즘을 제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코스트가 좀 낮아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직은 그 쿼리 인베딩을 하고 도큐먼트 인베딩을 한 다음에 그걸 일일이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데이터셋에서는 너무 아직도 그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든다. 이런 것이 단점이라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릴레이티드 웍은 첫 번째로는 이제 시멘틱 어프로치,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비슷한 도큐먼트를 뽑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했고요. 레이턴트 시멘틱 인덱싱이라는 거는 이제 딥러닝 방법은 아니지만
이게 많이 사용됐다고 했고,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방법은 그 렉시컬 어프로치에 비해서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도큐먼트 인베딩을 하고 그 인베딩된 스페이스에서 KNN 같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유사한 도큐먼트를 찾는 방식이 되겠는데, 이것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계산 효율성이 낮다, 이런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딥러닝을 이용한 인베딩 자체가 워낙 우수하다는 것이 여러 차례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좀 렉시컬 어프로치를 적용하되 이제 시멘틱 어프로치를 좀 하이브리드로 적용하고자 하는 그 접근 방식들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제가 앞서 맨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첫 번째 그 도큐먼트를 뽑아내는 거 다음에 랭킹을 매기는 방법을 벌트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벌트를 이용해서 그 퀴리와 도큐먼트의 릴레번스 스코어를 계산을 하고요. 계산된 릴레번스 스코어를 바탕으로 해서 랭킹을 새로 매기는,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검색 시스템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려웠지만 QA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화하는 에이전트라든지 그다음에 프로덕트 서치 같은 부분에서는 렉시컬 어프로치를 온리 렉시컬 어프로치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성능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인버티드 인덱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만들어진 인버티드 인덱스의 벌트를 이용해서 좀 더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은 인버티드 인덱스 자체가 렉시컬 어프로치인데 거기에 버트를 좀 추가해서 가중치를 넣어줬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퀴리가 들어오면은 그 퀴리와 유사한 퀴리를 여러 개를 만들어내는 것을 딥러닝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라든지 뭐 제너레이티브 모델 같은 경우 걸 이용해서 퀴리와 비슷한 다양한 퀴리들을 만들어내고 그 퀴리를 각각 검색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더 관련성이 높은 도큐먼트들을 갖고 오겠다는 아이디어인데, 이거는 퀴리를 여러 개를 만들다 보니까 그만큼 시간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목적은 렉시컬 어프로치와 시메틱 어프로치를 하이브리드해서 새로운 검색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겠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시메틱 알고리즘은 딥러닝을 사용했고요. 근데 이 논문에서 자기들이 제안한 방법이 우수한 것은 밑에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존의 렉시컬 어프로치에서 바로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검색 시스템이고, 이것은 이제 커머셜 시스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데이터셋을 만드는 데 있어서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방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많은 공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렉시컬 온리 어프로치보다 이 하이브리드 어프로치가 좀 더 낫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각각 또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렉시컬 모델과 시메틱 모델, 그 다음에 그 하이브리드 모델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으로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또 확인을 합니다. 네, 이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 전체적인 시스템의 오버뷰를 보시면 이것과 같고요. 여기서 이제 렉시컬 인덱스, 그러니까 인버티드 인덱스를 이용해서 퀴리가 들어오면 여기서 문서를 뽑아내고, 그럼 여기에 초기에 렉시컬 리스트인 C개의 리스트를 뽑아냅니다. 그 다음에 패러럴하게 그 퀴리에서부터 그 도큐먼트 인베딩을 이용해서 시멘틱 리절트 리스트를 또 C개를 뽑아냅니다. 그 다음에 머징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렇게 합쳐지면은 단순히 합쳐지면 2C가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머징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상위 C개의 리스트를 뽑아내는 이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시멘틱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그 도큐먼트와 퀴리에 대한 벌트를 각각 사용해서 인베딩을 한 다음에 그 인베딩이 점점 유사해지도록 학습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렉시컬 베이스드 어프로치는 BM25라고 하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알고리즘을 사용했고, 이 툴킷에서 제공되고 있는 알고리즘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쉽게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장점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M25라는 알고리즘은 그 용어가 나오는 빈도수를 가지고 그 퀴리에 들어있는 용어와 도큐먼트에 들어있는 용어가 얼마나 그러니까 더 많이 퀴리에 들어있는 용어가 많이 나타나는 도큐먼트를 뽑아내는 방식으로서 이 티스토리 블로그를 보니까 설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 기존에 잘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렉시컬 어프로치 자체의 성능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벌트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셋이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이용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시멘틱 인덱스에서 퀴리 임베딩과 도큐멘트 임베딩을 비교하는 방식이 어프로시메이트 K&N 서치를 활용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 레이턴시를 최소화한다라는 장점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BM25 구현이나 뭐 이거는 이 툴킷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이 벌트 구현 같은 것도 텐서플로우를 사용해서 오픈 소스를 이용해 구현을 했기 때문에 재현성이 높다는 것을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벌트를 이용해서 시멘틱 그 검색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자세히 보시면 D 같은 경우에는 도큐먼트들이고요. Q는 퀴리인데 각각 벌트를 따로 적용을 합니다. 이 두 버튼은 그 웨이트는 연결이 되어 있고요. 특이한 점은 기존의 버트를 이용한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프리트레인드 버트에서 이제 따로 그 태스크만 따로 학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냥 처음부터 다 전체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버트의 마스크 로스를 같이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D 같은 경우에는 도큐먼트에 대한 임베딩이고, Q 같은 경우에는 퀴리에 대한 임베딩인데, 이 도큐먼트와 퀴리의 임베딩을 프로덕트해서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서는 바이너리 렐레번스 레이블, 이거는 이제 연관이 있다 없다에 해당하는 0과 1로 표시되는 레이블이고요. 이걸 이용해서 로스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컨티뉴어스한 숫자로 나타내는 그 렐레번스 스코어를 또 따로 레이블링을 했습니다. 이 스코어를 이용해서 이건 MSE 로스에 또 적용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로스에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논문에서는 이 크로스 엔트로피로부터 좀 크게 이 연관된 문서와 연관되지 않은 문서를 가려내고, 그 다음에 이 렐레번스 스코어 0부터 1 사이로 된 그 컨티뉴어스한 렐레번스 스코어를 이용해서 좀 더 그 유사도를 파인 튜닝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버트의 아키텍처랑 이제 트레이닝 파라미터랑 보캐블러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좀 보캐블러리는 일반적인 버트에 비해서 좀 작은 개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버트를 학습시켜 그 자신들이 하기 위한 거에만 특화된 버트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숫자의 보캐블러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도큐먼트와 퀴리 데이터셋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퀴리에 대한 후보군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 퀴리에 대한 후보군은 trigrams, 그러니까 세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trigram과 diagram, 이러한 두 가지 단어로 구성된 바이그램을 쭉 뽑고, 그것들 중에서 5개의 문서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트라이그램과 바이그램만 남겼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퀴리 그 후보를 BM25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도큐먼트가 10개 미만으로 찾아지는 퀴리는 제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weather related fatalities는 50개의 문서가 찾아졌으면 이건 두고, information retrieval은 20개의 문서가 찾아졌으면 이건 두는데, 성주 같은 단어는 3개의 문서가 나왔으면 이건 지우는 식으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각 문서에서 그 query terms, 그러니까 이 텀이 포함하는 최대 5개의 문장을 추출했습니다. 문서에서 5개의 문장을 추출한 거고요. 이제 그 추출된 5개의 문장과 퀴리를 이제 연결시키면은 이제 도큐먼트 퀴리 데이터셋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문서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그 문장을 따로 추출한 이유는 버트 자체가 길이 제한이 있기 때문이라서 이렇게 했고요. 실제 검색에 사용할 때는 그 문서 안에 다양한 그 문장들이 있을 텐데, 그 문장들이 몇 개 나왔는지에 따라서 그 스코어링을 해서 실제 그 문서를 그 검색 결과로 내보내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퀴리 도큐먼트 셋에 대한 그 스코어를 매기는 방법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퀴리가 이렇게 있으면 도큐먼트에서 퀴리가 포함된 문장을 이렇게 갖고 오고, 이것 자체는 이제 1이고, 그 제가 앞서 설명드린 Continuous Relevance Score, Continuous Relevance Score도 1로 여기서 1로 그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도큐먼트 안에서 퀴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아예 생뚱맞은 단어로 바꿔버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바이너리 렐레번스 레이블은 0으로, 컨티뉴어스 렐레번스 스코어도 0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트라이그램이기 때문에 트라이그램 중에 한 단어만 바꾼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Continuous Relevance Score를 0.65로 바꿔줍니다. 두 개의 단어를 바꿨을 경우에는 0.55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그램인 퀴리가 있을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둘 다 마찬가지로 같은 거면은 이게 L은 1이고 S는 1로 적용이 되지만, 둘 중에 하나의 단어를 바꾼 경우에는 이제 Continuous Relevance Score는 0.6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0과 1로 표시되는 바이너리 렐레번스 레이블과 0부터 1 사이로 지정이 되는 이 Continuous Relevance Score를 모두 레이블링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그 퀴리 단어를 바꾸는 과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일이 이게 관련된지 아닌지 그 레이블링을 하는 것은 필요가 없지만,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 데이터셋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제가 앞서 설명드린 건 예제 문장이었지만, 이 논문에서는 트랙 컬렉션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이용했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44만 개의 뉴스 문서로 그 구성이 돼 있고, 디스크 1과 2 각각 51개의 토픽과 200개의 토픽입니다. 토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좀 일반적인 제목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퀴리로 활용되는 거죠. 이들 중에서 조금 바이그램이랑 트라이그램을 뽑은 다음에 퀴리로 활용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용한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뭐 굉장히 많은 수의 그 퀴리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패시지 퀴리 페어도 되게 많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메소드에서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머징하는 부분인데요. 머징 알고리즘은 RM3라는 렐레번스 모델을 사용했는데, 기존에 있는 방법인 것 같고, 이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도큐먼트 셋 R이 있으면은 그 R을 이용해서 랭귀지 모델을 만들고, 그 랭귀지 모델을 그 바탕으로 관련된 도큐먼트가 들어오면 그 관련성을 스코어링하는 그러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 논문과 뭐 이런 수업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첫 번째로 그 렉시컬 리절트 리스트를 가지고 RM3 모델을 구성한 다음에 이러한 RM3 모델을 구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렉시컬 리스트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모델로 이 2C, 머징 했을 때 2C개의 전체 리스트를 스코어링해서 상위 C개만 남겨놓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RM3라는 알고리즘이 문서랑 정확히 일치하는 그 키워드만 있을 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용어까지도 조금 판단을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메틱 리절트 리스트에 적용하기가 적합하다고 합니다. 이것 그 RM3 모델 역시 이 오픈 소스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퀴리를 프로세싱하는 타임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전체 검색 시스템에서 시간적인 이득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방법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하이브리드 어프로치가 렉시컬 어프로치를 얼마나 보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고요.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멀징에서 앞서서는 이제 RM3 알고리즘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이 방법에서는 다른 방법을 좀 적용했습니다. 렉시컬 리절트 리스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서 사람이 보고 퀴리와 관계없는 결과를 뽑아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지우고 나서 그 지워진 만큼만 시메틱 리절트 리스트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 결과 이 C는 점점 늘어나는 게 보이시고요. C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그 우리가 퀴리를 던졌을 때 비슷한 도큐먼트가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건 되게 당연한 거고, 렉시컬 리절트에서의 리콜보다 하이브리드 리절트에서의 리콜이 좀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에서 그 시멘틱 어프로치만을 사용했을 때 리콜은 굉장히 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에 인트로덕션에서 얘기한 뉴럴 모델을 리랭킹 스테이지에서만 지금까지 많이 활용되는 이유가 이런 것 같다라고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C에서 하이브리드 어프로치 결과가 렉시컬 어프로치 성능을 보완한다는 것을 이 결과에서는 나타냅니다. 이 말은 이제 시멘틱 어프로치가 굉장히 그 후보 도큐먼트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미 있는 리스트를 추가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렉시컬 어프로치에서는 뽑아주지 못하는 의미 있는 중요한 결과들을 계속 그 시멘틱 어프로치들이 보완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를 RM3
머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딱 그 자신들이 제안한 시스템에 적용해 봤을 때 결과인데요. 이건 뭐 마찬가지로 리콜과 MAP와 그다음에 관련된 문서 모든 그 성능 지표에 대해서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를 적용했을 때 렉시컬 어프로치만을 적용했을 때보다 그 시그니피컨트하게 나은 성능을 나타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은 뭐 이런 질문이 들 수 있다고 해요. 그 RM3가 리랭킹을 잘 해서 이런 효과가 나타난 게 아닌가? 그러니까 1000개의 렉시컬 리스트를 추출한 다음에 그 500개를 RM3로 리랭킹 했을 때 500개만 가지고 보는 게 좀 더 성능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시메틱 어프로치가 정말 더 의미 있는 문서를 갖고 와서 성능이 좋아지는 게 맞냐? 라는 질문이 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런 실험을 합니다. 시메틱 리절트 리스트를 2000개로 고정을 하고요. 그다음 렉시컬 리절트 리스트를 500개, 1500개, 1000개, 2000개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실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멀징을 하는데 멀징한 결과는 이 달라지는 렉시컬 리절트 리스트와 같은 결과로 머징을 하는 거죠. 그 결과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C에 대해서 하이브리드 어프로치가 렉시컬 어프로치보다는 좀 더 의미 있는 문서들을 더 많이 갖고 온다는 것을 결과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 결과가 이러한 RM3만의 효과가 아닌 시메틱 리절트를 통해서 더 의미 있는 문서들을 더 많이 갖고 온다는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퀴리에 따라서 그 하이브리드 어프로치가 더 좋아지는 퀴리가 있고 아닌 퀴리가 있는데 뭐 그것에 대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 피겨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퀴리에 대해서 성능이 좋아지는 퀴리가 있고 나빠지는 퀴리가 있는데 그 모든 퀴리를 그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이 그림을 봤을 때 대부분의 퀴리에서 뭐 성능을 향상 혹은 유지시킵니다. 향상시키는 퀴리는 40%고 유지시키는 퀴리는 50%라고 하는데요. 이렇다는 것은 하이브리드 어프로치가 퀴리의 종류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퀴리에서 좀 로버스트하다라고 저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능이 나빠지는 퀴리도 있긴 하지만 뭐 이런 것은 되게 미미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퀴리셋을 검색 성능에 따라서 조금 이제 나눠 본 거죠. 검색 성능에 따라서 Q1, Q2, Q3, Q4로 퀴리셋을 구성한 다음에 그렇다 보면 검색 성능이 지금 이 퀴리 안에 들어있는 퀴리의 수는 모두 같습니다. 그럴 때 이 Q1에서는 이미 렉시컬 어프로치에서 성능이 되게 낮아요. 근데 그 성능이 낮은 퀴리셋에서 가장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를 적용했을 때 성능 향상 효과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증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미 그 Q4 같은 경우에는 렉시컬에서도 성능이 되게 많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를 적용했었을 때 그렇게 많은 성능 향상이 또 나타나진 않았고요.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좀 나름대로 살펴봤더니 각각의 큐리에서 IDF, 그러니까 DF라는 거는 도큐먼트 프리퀀시를 의미하고 이게 높을수록 자주 나타나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나 같은 자주 나타나는 단어가 그 DF가 높은 거고 IDF는 인버스를 취한 거기 때문에 IDF가 높다는 거는 그 퀴리에 들어있는 단어가 흔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면은 그 성능이 제일 낮은 Q1에서 IDF 값이 민 값이 제일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Q1으로 갈수록 흔하지 않은 단어가 들어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렉시컬 모델이 작동을 잘 안 하고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는 그 점을 잘 보완한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퀴리에서 많이 들어있지 않은 단어가 들어있으면은 그 도큐먼트 안에도 당연히 좀 희귀한 단어들이 들어있을 거고요. 그렇다 보면은 그 관련된 도큐먼트 셋을 렉시컬 알고리즘으로는 뽑아올 수 있는 성능이 좀 낮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시멘틱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 키워드 자체랑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도 임의적으로 비슷한 도큐먼트를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더 잘 보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넘버 오브 텀스 보면은 퀴리가 Q1에 보면 좀 Q1, Q2에서 Q3, Q4보다 좀 길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유의미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논문에서는 퀴리의 길이가 더 길면 하이브리드 어프로치의 성능 향상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문장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정확히 일치하는 걸 좀 찾기가 힘들어서 뉴럴넷이
이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긴 퀴리에서도 잘 작동한다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렉시컬 리절트와 시멘틱 리절트를 뜯어보고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세 가지의 대표 퀴리를 갖고 왔는데요. 이게 첫 번째는 제가 계속 갖고 온 예제인 그 weather related fatalities이고, 두 번째는 이제 automation,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effort to enact gun control에 관한 건데, 이제 이게 렉시컬 같은 경우에는 weather 관련된 게 있고, 뭐 날씨 관련된 것도 있는데, 이제 시멘틱에서도 날씨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나오죠. 하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된 키워드들은 나오지 않고요. 이 논문에서 한 가지 예로 든 거는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 렉시컬 알고리즘의 결과는 그 다 기존에 좀 공장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시멘틱 리절트에서는 좀 그 데이터와 그 약간 4차 산업혁명스러운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시멘틱 알고리즘이 부시 대통령이랑 이제 부시 대통령 이러한 관련 단어가 더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 좀 더 좁은 분야의 도큐멘트들도 갖고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가 더 낫다 나쁘다를 나타나는 게 아니라 좀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TF-IDF 벡터라이제이션을 한 다음에 그 각각의 결과에 대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는 것도 테스트를 했는데요. 파란색으로 나타내는 것이 렉시컬 알고리즘 결과고, A는 이제 여기 Weather Related Fatalities에 대한 결과입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면은 렉시컬 알고리즘이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서 시멘틱 알고리즘이 나타났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렉시컬 알고리즘은 이쪽에 밀도가 높은데 시멘틱 알고리즘은 이쪽에 나타나고, 이러한 점들이 하이브리드 어프로치가 그 결과를 좀 다양하게 만들고 토픽에 대한 커버리지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좀 더 검색에 좋은 성능을 위해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또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제 50개의 퀴리를 선별하고 각 퀴리당 5개의 문서를 뽑습니다. 5개의 문서에서 렉시컬당 5개, 시멘틱당 5개를 뽑은 다음에 그 문서의 텀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뽑아진 문서에 대한 텀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자카드 인덱스를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럼 자카드 인덱스가 낮으면 낮을수록 렉시컬 어프로치에서 나온 도큐먼트와 시멘틱 어프로치에서 나온 도큐먼트들이 되게 다른 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요. 실제로 그 결과 굉장히 자카드 인덱스는 0에서 1 사이로 나타나기 때문에 1점대로 굉장히 다 낮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 같은 경우에는 그 텀의 숫자를 좀 다르게 10개 텀만 비교하고 여기는 200개 텀을 비교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는데, 굉장히 겹치는 용어가 드물다. 그래서 이게 시메틱 어프로치가 렉시컬 어프로치의 좀 약점 같은 걸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5개의 문서를 뽑고 그 각각의 이제 5개의 문서 곱하기 50 하면은 250개의 문서인데, 렉시컬 어프로치가 뽑은 문서 250개의 문서들과 시멘틱 어프로치가 뽑은 50개의 문서들의 길이를 비교한 거예요. 그랬을 때 시멘틱 어프로치가 훨씬 더 긴 문서들을 더 많이 갖고 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BM25 알고리즘이 긴 문서에 대해서 페널티를 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렉시컬 알고리즘에서는 긴 문서가 안 나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긴 문서가 또 없지 않은데, 이제 긴 문서를 검색하는 경우에 이제 시멘틱 어프로치가 좀 렉시컬 어프로치를 보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는 여기까지고요. 정리를 하자면 그 정보 검색을 위한 시스템인데, 렉시컬 어프로치를 그 기존에 많이 활용하는데 여기에 이제 합쳐서 시메틱 어프로치와의 조합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논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저자들이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라는 것을 새롭게 제안을 했는데, 이 효과를 입증하고 좀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그 하이브리드 어프로치가 어떻게 그 렉시컬 어프로치를 개선하는지 파악을 했습니다. 퓨처웍으로 뽑은 게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를 위해서 그 머징을 하는데, 그 머징 방식을 좀 더 정교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긴 문서를 지금은 그 버트 자체의 한계점으로 인해서 그 도큐멘트를 바로 이제 인베딩을 하지 않고
문장 단위로 인베딩을 한 다음에 나중에 그걸 합쳐서 검색 결과를 내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긴 문서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보 검색 분야에서 좀 기존에 그 딥러닝을 이용해서 성능이 잘 나타났다고 알려진 QA 시스템이라든지 추천, 그 다음에 컨버세이셔널 에이전트 등 다른 정보 검색 태스크에서 이러한 하이브리드 어프로치 방식이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 퓨처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